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주 기름값이 갤런당 4달러를 초과할 때 연 인컴 7만 5천 달러 이하 개인에게 100불씩 매월 소비자들에게 지불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마이크 톰슨 의원, 콘네티커트주의 존 라슨 의원, 일리노이주의 로렌 언더우드 의원은 2022년 가스 리베이트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들이 이번 리베이트에 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을 때마다 연간 7만 5천 달러 이하 또는 15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들에게 지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인은 부양가족 1명당 100달러를 받게 됩니다. 부부일 경우 한 가정당 200달러에 한정합니다. 톰슨 의원은 이 법안을 상정하는 자리에서 미국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에 따른 충격을 느끼고 있으며 지금 당장 우리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식적인 정책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원유 가격 인상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저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슨 의원과 언더우드 의원도 이 법안을 함께 도입하여 미국 중산층에게 매달 지급금을 지급하여 이 세계적 위기에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표결을 위해 하원 원내에 오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AAA에 따르면 일반 무연 가스 1갤런의 전국 평균 가격은 4.24달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1일 갤런당 4.33달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연방의회의 법안 상정회에 독자적인 가스 리베이트를 장시간 검토 후 확정되고 난 후 지난 23일 시행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3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400달러 지원금을 납세자가 아닌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데비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이날 공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실제 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공개한 지원안은 차량 등록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선은 차량 2대 기준으로 800불로 정했지만 LA 타임스는 한 세대에 여러 차량 소유주가 있을 경우 800달러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7월부터 데비카드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또 저소득층의 버스와 지하철 공공교통 비용 지원을 위해 메트로 등 교통당국에 7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해 저소득층에게 3개월간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2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ICBM 시스템 시험과 관련돼 있다는 정보를 대중에 공개했고 추가 시험이 있을 것임을 밝혔는데 실제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4년 4개월 만입니다. 특히 북한이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 유예 선언이 4년여 만에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경고해왔었습니다.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ICBM 시험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행동은 북한이 주민의 안녕보다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함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위반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역시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파기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주변국과 영내 전체에 제기한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는 이날 열린 주요 7개국 지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더불어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이날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의 ICBM 위협에 맞서 미국을 지키는 건
절대적인 우선순위라며 차세대 요격 미사일의 조기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 공약을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4일 대검찰청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비롯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박범계 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당선인 공약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자 이날 오전 인수위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9시 30분 예정이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하는 등 인수위와 법무부 간 정면 충돌이 야기된 가운데여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일이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에서 임기를 마쳐야 하는 법무장관의 의견은 인수위의 결정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직 장관이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한다는 우려까지 감안하며 공개적으로 저런 의사표명을 하는 저희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업무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려는 저희가 의심스럽다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수위는 대검 업무보고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으며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업무보고는 정무사법 행정분과 인수위원, 전문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 기획조 정부장, 형사정책담당관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인수위와 오전 11시부터로 계획됐던 대검 업무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대선 선거사범 대응, 코로나19 민생범죄 대응, 위증 무고 등 거짓말범죄 엄단 등 검찰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검토했다고 인수위 대변인실은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